정부 당국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새로운 방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7,000명을 기준으로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자가격리 기간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과 동네 의원이 코로나19 1차 치료를 전담하게 됩니다. 관련 기사는 소개해드릴 건 이겁니다. 뉴스원의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코로나 진료 동참 협의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현재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지만 앞으로는 점차 확대해서 호흡기 클리닉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네 의원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다라고 중대본의 입장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방역 체계, 자가격리 기간 축소, 그리고 동네 의원과의 협의, 그리고 검사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자, 그런데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이제 예. 어떤 전제가 있냐면 설대호 교수님께서도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 동조를 했습니다만은 설대호 교수님이나 제가 깔았던 전제는 무엇이냐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와 비교했을 때 전파력이 높은 것은 거의 이제 확정적인 사실입니다. 그건 아무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위중증화율도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4분의 1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지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화율이 델타 변이와 비교했을 때 적게는 2분의 1, 많게는 4분의 1 정도 이하로 낮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오미크론 변이의 델타 변이와 차별화되는 대응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1주나 2주 정도 지켜봤더니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환자들의 위중증화율이 델타 변이와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네. 지금 델타 변이에서 해왔던 것대로 그대로 간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 영역은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우세종화가 됐을 때 영역은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방역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본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발표를 할 때 전제를 깔았어요. 병원성이 적은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전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네.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제 강 기자님이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정부 당국과 설대우 개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문성 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비교적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당국은 발언을 하게 되면 그거를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은 언제나 보수적이고 당국은 언제나 수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당국은 항상 실제로는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밋빛을 얘기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네. 당국과 설대우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소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게 지금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당국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당국은 알고 있어도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게 안에 있다니까요. 그렇지만은 당국이 저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걸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당국이 오늘 뭐라 그랬죠? 어제 그랬죠. 이제 이비인후과나 내과나 소아청소년 의원 또 더 나아가서 향후로는 동네 병 의원이 다 이 코로나19에 나설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강력히 시사하느냐 하면은 당국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뭘 시사하느냐 하면 이걸 시사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병원 같은 데서 전파가 될 경우에는 대규모 전파가 일어날 수 있으면서 병원을 찾아오는 잠재적인 환자들에게 옮겨 붙으면서 큰 피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당장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라고 하면 감염에 취약하거나 또는 감염이 되었을 때 일반 국민들이 찾아가는 병원이나 과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전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이 완전히 대세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중앙임상위나 외국의 결과가 얘기하는 것처럼 병원성이 상당히 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거죠. 만일에 병원성이 낮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없다고 하면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말하지는 않았는데 방역 당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장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첫째 하나,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파력은 상당히 빠르다. 두 번째, 병원성도 낮을 것으로 강력히 생각이 된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방금 전파는 빠르고 예. 병원성은 낮다고 하는 데서 맞춰서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그런 얘기는 보수적인 접근 또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네. 그렇지만은 많은 전문가 또 외국의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준비는 그런 식으로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랜 B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좋겠군요. 플랜 A라고 하면 그때 당시의 방역 상황을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 좋으면 조였다가 좋으면 좀 풀고 이런 지금까지의 방향이라고 하면 플랜 B는 오미크론에 맞는 구비할 필요가 네,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7,000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 7,000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가 확진자가 하루 7,000명 이상 나왔을 때 의료 체계가 감당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위기 상황까지 몰렸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위중증 환자 병상을 한 2배 정도 늘려놨기 때문에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력은 됩니다. 그때 그 11월, 12월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명 수준까지 하루 확진자가 나오면 당연히 7,000명까지 나올 때까지 위중증 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겠잖아요. 예. 그런데 그 위중증 환자의 발생 추이라던가 위중증 환자의 양상이 11월, 12월과 또렷하게 다르면 이제 정부는 확실한 우리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한국 사회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이 정도 확진 환자가 나오더라도 위중증 환자의 비율은 이 정도겠구나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하루 확진자가 7,000명 이상 나오면 설대 교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고 또 방역 당국이 거의 같은 내용을 받은 걸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방역 당국이 지금 7,000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7,000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7,000명이 나왔을 때 델타일 때 중환자가 예를 들면 700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그러는데 오미크론인 경우에는 확진자가 7,000명이 나와도 중환자는 700명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방역당국이 왜 7,000명이면 이렇게 정해놨냐면은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느라고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이것이 정말 우세종이 되고 확인이 되면은 10,000명 정도 나와도 하루 확진자가 감내 가능하겠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가면은 이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방역 당국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일선 병원들이 나서게 되면은 검사는 PCR 검사는 고위험군 위주로 하게 되고 네네. 그다음에 다른 검사는 일선 병원에서 자가검사 키트 같은 걸로 검사를 하자 이런 거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은 먹는 치료제를 65세 이상으로 해두었지만은 제가 방송에서 제안드린 것처럼 60세로 낮추려고 그럽니다. 물량만 조금만 더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읽히느냐 하면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자료를 충분히 방역 당국이 검토해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입 밖으로 내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 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국민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으니까 단지 정부는 보수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설 있을 것 같습니다. 연휴까지 2주 그리고 설 연휴 기간 1주에서 이제 3주 정도를 모니터링 해보면은 이게 대체로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세종이 되었을 때 한국 사회의 방역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보이고요. 제 속내를 그냥 마지막으로 드러내면 저는 비교적 낙관하는 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11월, 12월에 사실은 약간 방심했다가 진짜 크게 고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다리를 두들리는 심정으로. 네, 맞습니다.